안녕하세요. 베스트 매칭. 오늘은 프로왁 시간입니다. 프로왁의 K3. 미국인들을 향한 영국인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90년대, 8, 90년대에 하이엔드 운동이 한참 전성기였던 미국 시장에 입성한 두 개 브랜드가 있었죠. 스피커. 하나가 프로왁이고 하나가 캐프입니다. 이 두 개를 또 공교롭게 다 지금은 소리샵이 수입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인데, 이번 시간에는 프로왁의 K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왁 K3는 일단 저런 의미가 있죠. 여러 번 아마 직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프로왁이 2010년 이후에 의욕적으로 그 쭉 이전까지 왔던 그 개발 히스토리에서 어떤 한 계단을 올라서는 이런 전기를 마련했던 게 바로 케블라 재질을 도전했던, 케블라 시리즈를 미드 베이스에 적용했던 게 바로 K 시리즈죠. 그 K 시리즈의 첫 제품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이제 프로토 제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아주 큰 K10 같은 그 풀 사이즈의 멀티 유닛을 다는 제품이나 아니면 요만한 K1 같은 투웨이 스탠드 거치형이 아니라 톨보이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는 게, 그걸 보면 이제 프로왁이라는 회사의 어떤 스타일과 컨셉을 좀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트위터를 두고 위아래 상하로 가상동축 베이스를 붙인, 정확히 미드 베이스죠. 이렇게 만든 구조를 첫 제품으로 시도한 프로왁이 이 사이즈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오랫동안 쌓여 있습니다. 이 사이즈 제품들 많이 히트를 시켰고, 그런 걸 시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선도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바탕이 됐을 거예요. K3는 2way 3 스피커, 상하 가상 동축을 갖춘 구조로 K 시리즈의 처음을 글로벌 하이엔드 시장에 선을 보였습니다. 이게 성공하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6, 8, 그 다음에 10까지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스탠드 거치형인 K1을 만들었죠. 아무튼 이런 순서로 제품 개발한 시작이 된 게 K3였습니다. 프로왁은 종종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이럴 때마다 한번 프로왁을 늘 보다가 이렇게 그냥 늘 곁에 있고 뭐가 새로 나왔는지도 잘 의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제품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잊혀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나온 지 한 1년이 지난 제품이라도 역시 프로왁은 이런 점에서 끌리는구나, 사실 이런 매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죠. 종종 제가 어떤 스피커들은 A를 쓰다가 B로 옮겨가면, 그 다음에 또 C로 옮겨가면 다시 뒤로 이 제품을 쓸 일이 드물어요. 오디오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잠깐 그때 그 제품 다시 한번 써보고 싶어, 어느 날 문득 지금 쓰던 스피커를 정리하고 새 스피커를 찾던 중에 내가 한 5년 전, 몇 년 전에 쓰던 스피커 생각이 나서 다시 영입을 하게 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오래 가는 몇 개 드문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왁이고, 특히 프로왁은 스탠드 거치형이든 톨보이를 막론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또 들으면 꽤 오랫동안 자리를 잡는 또 그런 컨셉의 제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회사의 시작은 회사 설립은 83년인가 80년대 초반인데, 그보다 10년 전에 프로왁의 어떤 컨셉을 결정했던 게, 그 설립자인 스튜어트 타일러가 이미 클래프라는 오디오 본인이 이런 모니터를 만들었어요. BBC에 납품을 해서 BBC에서 클래프 오디오란 스피커로 모니터를 했던, 이게 사실 프로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약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질감이 좋고 뭔가 좀 포근하고 따뜻한 소리를 내는, 그리고 다이나믹이 굉장히 좋은 이런 스피커가 프로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는 얘기인데, 그보다 좀 더 원천적으로는 정확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프로왁의 명성이 미국까지 건너가고 이제 글로벌화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천은 BBC 모니터에 시작했다는 거를 잠시 환기해 보면, 프로왁이 어떤 스피커인지 좀, 그 이후의 히트 모델들, 리스폰스, 그 다음에 지금 K, 굉장히 많죠. 타블렛 시리즈도 있고, 모든 제품의 그 배경에는 정확한 소리를 내는 모니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를 잠시 이렇게 환기해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단 그래서 K3는 프로악의 기본 정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단단한 나무를 쓴 리얼 우드라고 하죠. 이게 바깥쪽에 이렇게 얇은 필름 무늬를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플라이우드죠. 이 나무를 그대로 씁니다. 보통 그 비투맨이라고 안에 그 이음매 부분을 쭉 마감하는 끈끈한 액체 있죠. 그걸 붙이면 스피커 벽 두께가 35m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두텁고 단단한, 그리고 나무 자체가 굉장히 반듯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습기에 강한 그 보트 만드는 나무 재질을 써서 만드는 그런 스피커들이 프로악이죠. 프로악을 처음에 들었을 때 먼저 들리는 건 사실은 고음의 질감보다는 이 아주 밀폐된 공간을 꽉 채워서 울리는 그 드라이브, 이 다이나믹, 파워 다이나믹 있죠. 그거를 명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 백스트린, 프로악도 백스트린 썼다는 거를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데, 그 우윳빛이 아니라 투명한 그런 미드 베이스를 써서 안에 보이스 콜이 다 보여요. 리스판스 사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미드 베이스로 아주 밀도감이 높은 다이나믹을 내는 스피커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20년 이상을 오다가 처음으로 그걸 뒤바꾼 게 바로 K 시리즈입니다.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죠. 케블라라는 소재는 물성 자체도 많이 다르고, 프로악이 여태까지 그 중추가 되어 왔던 미드 베이스를 다른 소재를 써서 원래 컨셉을 유지하면서 한 단계 올라서는 거, 이거에 대한 좀 많은 고민과 실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케블라 재질로 바꾸고, 간단히 말해서 섬유사로 만든, 이렇게 보면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그 진동판을 짠 다음에 그 위에 매끈하게 코팅을 입혔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전에 소위 이제 고분자라고 하죠. 백스트린 재질이나 이런 폴리프로필렌을 썼던 그런 프로악의 진동판의 미드베이스 진동판에 비해서 뭔가 좀 촘촘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전에 베이스가 이렇게 아주 고탄력으로 출렁거리는 느낌이었다면 K 시리즈의 미드 베이스는 대단히 아주 정확한 느낌? 뭔가 이렇게 남김이 없이 그냥 전체를 통화내는 베이스를 다 쏟아내는 느낌, 그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도 있게 끊어지는 느낌. 사실 그 케블라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플라스틱이 출렁거리는 느낌을 좀 더 없애서 섬유사의 어떤, 요새 이제 카본까지 발전했지만 카본을 하이엔드 스피커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게 그렇듯이 그 섬유사가 만들어내는 깔끔한 터치, 이런 거를 강한 다이나믹 속에 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리스판 시리즈에도 이제 R 버전으로 이제 개량이 되기 시작했지만 트위터를 전부 리본으로 바꿨어요. 이제 이 리본 트위터가 강력한 네오드민 자석을 뒤쪽에 둔, 그러니까 떨림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요 앞에 그 리본 트위터 특유의 그 진동판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 머리카락 중량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얇은 초경량의 방막 리본을 진동판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전에 소위 스캔스픽이나 시어즈에서 납품을 받던 그런 돔형, 그런 패브릭 돔, 천으로 만든 돔에 비해서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고 훨씬 정교해졌어요. 그 프로악의 R 시리즈들이 그렇고 똑같은 트위터가 지금 K 시리즈 전 모델에 쓰이고 있습니다. K3는 그렇게 된 아주 표준적인 그런 돌보이 스피커, 그리고 전체 통을 개방해서 이 강한 베이스 다이나믹을 아래쪽 다운 파이링을 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K 시리즈 전체의 공통점인데요. 아래쪽을 이렇게, 아래쪽에 이만한 베이스 리플렉싱 포트를 바로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만들고, 이거를 바깥으로 멋지게 아주 다음 베이스의 그 해상도를 위해서 아주 깔끔하게 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 홀을 그리면서 아래쪽을 깎아놨죠. 저 아주 튼튼한 그런 기둥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거로 받쳐서 아래쪽에서 베이스가 아주 깔끔하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리플렉싱 방식도 K 시리즈에서 처음 생긴 것. 이 플랫폼으로 한 높이가 1m 살짝 넘어요. 대한민국 가정, 뭐 거실이든 방이든 그런 데 쓰기에 아주 좋은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대역도 표준이에요. 낮은 대역이 한 23Hz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위는 35kHz.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되게 표준적인 대역을 갖고 있는 그런 스피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능률이 89dB인데 이 스피커는 보통 이제 좀 파워 드라이브가 필요해요. 그
예전에는 진공관 앰프 꽉 채우는 5극관들을 많이 썼었는데 여전히 그게 풀바디를 내는 게 좋은 조합 중에 하나지만 지금 같은 리본 트위터와 케블러 이 진동판을 상하로 배치했지만 그렇게 투웨이로 정확한 소리를 내는 데는 풀바디보다 좀 더 좋은 앰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본 소리샵 내에서 가장 좋은 조합 중에 하나는 의외로 T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가격이 소비자 가격 2천만 원대가 조금 넘죠. 상당히 고급 제품입니다. 이 리스판스보다 한 등급 위로 설정한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앰프도 좀 더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해요. 뭐 가격이 싼 제품도 이제 이 스피커를 울리는데 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상급 제품을 쓸수록 이 제품이 원래 내려고 했던 원래 의도했던 소리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T 플러스 A 제품들이 굉장히 스피커를 타이트하게 기존의 D 클래스 방식이 아닌 고전적인 A, B 클래스와 리니어 전원을 쓰면서도 소리를 타이트하게 내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위로 가면 3100HB 같은 좋은 앰프도 있지만 스피커 가격을 넘어서니까 이거는 뭐 개인 취향 따라 선택을 하면 좀 더 좋은 선택. 아주 섬세하면서도 베이스가 이렇게 과도하게 울리지 않으면서 정교하게 나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으면 3100까지 투자하시면 아주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R 시리즈의 2500R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스피커 가격이 한 절반 정도 돼요. 딱 1000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스피커를 좀 발견하기에 프로악의 신조류를 발견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 하나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풀바디로 소리를 내는 데는 여전히 좀 유효한 게 그 NAD 같은 앰프 있죠. M33에 할 수 있으면 M 이상까지 붙이면 아주 베스트고 다이나믹이 좀 더 살릴 수 있는 조합이라고 이쪽은 이제 D클래스 증폭인데 베이스를 좀 더 정확히 통제하고 호쾌한 느낌을 주는 쪽은 이쪽이 섬세함은 좀 T 플러스 이쪽이고 약간은 다이나믹을 좀 더 살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같은 이 NAD의 M33과 M23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전적으로 사실은 이 소리를 더 좋아하실 수 있는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 프로악의 어떤 그 풀바디 소리를 사운드를 내는 그런 조합 그 다음에 리본 트위터의 소리를 오히려 그 전체적인 일체감을 갖는 아래 지금 더블 베이스하고 일체감을 갖는 조합 중에 매킨토시 앰프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형이면 더 좋겠지만 이 제품 가격대를 감안해서 그 다음에 매킨토시 인티 앰프의 컨셉이 분리형까지 굳이 이렇게 아쉽지 않은 제품 몇 개 중에 MA9500 같은 제품이 있어요. 프로악을 매킨토시랑 쓰는 분들이 오래 쓰는 분들 중에 의외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 매킨토시 앰프도 이해하고 프로악의 어떤 그 사운드 핵심을 이해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A9500 같은 제품으로 사용하면 이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막 엄청난 소리가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그 절도 있고 풀바디 소리를 내지만 상당히 윤곽이 뚜렷한 소리를 내주는 다만 다른 앰프들 지금 말한 D클래스 증폭 앰프랑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매킨토시 앰프를 쓰면 미드레인지 쪽에 살짝 뒤쪽에 이런 하모닉스가 피어납니다. 그걸 사실 매킨토시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프로악도 같은 부분을 갖고 있어요. 프로악의 사운드를 보면은 그 예전에 패브릭 돔으로 상징이 되던 질감이 좋은 높은 중역대와 고역대와 그 다음에 다이내믹이 뛰어난 베이스 사이가 좀 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채워주는 앰프로서 매킨토시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해요. 물론 그 지금 말한 T 플러스 A나 NAD 같은 NAD의 지금 D 클래스 앰프와 같은 그렇게 아주 섬세하고 쨍한 고역을 매킨토시가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쪽하고는 서로 컨셉이 좀 다른데 어느 게 더 낫다 맞다라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아주 중후한 그리고 하모니스가 들어간 그런 프로악을 들을 수 있는 어쩌면 이전에 이 세대까지의 프로악이 아닌 그 케블라를 쓴 신세대에는 좀 더 맞는 거는 저는 매킨토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상도와 그 공간 정보 이런 것들은 매킨토시도 여전히 훌륭해요. 매킨토시에 대한 약간 편견이나 좀 선입관이 오랫동안 신제품을 안 들어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굳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프로악으로 한번 연결해 들어보시면 양쪽을 둘 다 발견하십니다. 스피커의 장점과 매킨토시 앰프의 어떤 매력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니까 매킨토시 앰프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학의 그 K3. 이제 그렇게 보면 제 계산으로 하면 한 3세대 프로학에 해당하는데 90년대에 영국에서 미국 시장 하이엔드 시장에 진입을 했던 아주 드문 브랜드 중에 하나로서 미국인들 좋아하는 다이나믹과 굉장히 섬세한 그 상위고 중고역을 내는 이런 부분을 이제 확장시켜서 발전한 케블라로 확장시킨 첫 제품이었던 K3는 신세대의 표준이 되는 제품입니다. 프로학을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이나 잠깐 프로학을 프로학 새로운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미국 하이엔드 없는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프로학 K3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